네, 11월 17일 금요일 이번 주 마지막 거래입니다.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 오후장 대비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딱 우리 매니저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이번 주 그리고 최근에 우리 증시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다음 주를 좀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잠시 후에 저희가 스탁벅스 들어가서 오후장 대비 전략 세워보고요. 오늘 장을 약간 요약을 해볼까요? 네,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밥 먹고 이제 커피 네. 한잔 하면서 이번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인데 저희도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네. 오후장 레시피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키워드 어떻게 요약해 오셨어요? 오늘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이렇게 빠질 일이 있을까 싶은데 조정이 조금 심하게 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주 월요일까지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화, 수, 목 3거래일 동안에 나름대로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잘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환율이 또 추가적으로 1291원까지 빠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주 초반에 조금 이제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매도세가 현재까지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워드 통해서 지금 시장의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뭐 우리 국내 증시에 분명히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봐요. 국제 유가. 유가가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배럴당 한 5% 정도 이제 떨어지면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지금 72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유가가 하락한 이유는 사실 주식시장에 썩 좋은 이유는 아니에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 네. 결국 이제 수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제 보고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냐면, 희망의 를 우리가 조금 돌려보면 이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그쵸. 그동안에는 물가만 때려잡는 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에서 이제부터는 경기 방어를 위한 이제 통화 정책을 좀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책이 좀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이게 이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좀 대두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미증시도 좀 지지부진했고 네. 우리 국내 증시도 현재까지는 이 중요해요. 오후에 분명히 반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현재까지는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내 증시에 저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오늘 장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국제 유가의 하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되게 좀 수급적으로 중요한 이슈예요. 에코프로 맞아요. 머티리얼. 요게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신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공모가가 뭐 요즘에 IPO 시장이 침체이기도 하고 특히 전기차, 배터리 업종이 워낙 이제 투자 심리, 센티멘트가 좀 많이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공모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네. 공모 자금도 한 3조 원 조금 넘게 이제 뭐 모였다라고 했었는데 경쟁률도 그렇게 높지 않았고 공모 가격도 희망 밴드 최하단 36,200원에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상장이 되고 나니까 생각보다 뭐 시가총액 막 5조, 6조 원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가 3조가 채 안 되는 가격에 이제 공모가 좀 되다 보니까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린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36,200원 공모가에서 8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 팔도 단타 대회 수급이 다 이쪽으로 또 쏠려버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수급 공백 속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고 특히 오늘 또 미국의 테슬라를 포함해가지고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전기차 에코프로 BM이나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조금 커지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뭐 이게 시가총액이 막 10조, 20조 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예전에 뭐 카카오페이나 뭐 카카오뱅크 이런 기업들이 상장됐을 때는 시장 전체를 또 교란을 시켰고 LG엔솔도 마찬가지였죠. LG엔솔을 담기 위해서 막 다른 종목들을 막 연이어서 이제 파는 그런 모습 때문에 거의 한 2주 이상 지수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코스피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좀 요런 이제 수급 교란이 만들어졌던 게 뭐 빠르면 오늘 오후에라도 저는 분명히 해소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뭐 오늘 시장의 특징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그동안에 주목 못 받았었던 종목들
오로지 HBM 관련된 종목들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어제부터 조금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이제 급등한 종목이 리노공업, 맞아요. 소켓 관련된 종목인데 그동안에는 ISC라든지 TFE 같은 이런 종목들만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도 초반에 좀 강했었거든요. 리노공업이 움직이더니 오늘은 두산 테스나가 또 급등세가 나타났잖아요. 특히 HBM 쪽도 후공종은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이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오늘은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 아크라든지 후공정 테스트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상 오늘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업종 안에서도 뭔가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반도체 종목들 이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포착을 좀 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을 3가지 키워드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다음 주에 약간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네.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한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좀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오늘 오장 한 줄 레시피는 어쨌든 뭐 다음 주에도 반도체 종목들이 계속 좀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업종 안에서도 뭔가 이제 색깔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모습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오늘 오장 한 줄 레시피는 업종 내 순환매에 주목하자 이렇게 한 줄 레시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이 두 종목 다 반도체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HBM 관련된 종목들에 치여가지고 네. 시장에서 주목을 크게 좀 못 받았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장비 종목 제외하고 소재 종목들은 정말 좀 많이 못 움직였었잖아요. 그런 이제 소재 종목 중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만한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요. 어쨌든 뭐 반도체 업종을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좀 들어드렸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쪽도 지금 갑자기 세포 치료제 시장에 네. 대해서 막 주목을 하기 시작하고 오늘은 유전자 가위, 맞아. 크리스퍼 카스9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섹터 안에서도 아주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좀 되고 있는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포착하신다면 다음 주에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좀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또 섹터 안에서 또 종목별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대비하는 전략으로 반도체 종목을 2가지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먼저 2가지 종목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10월 24일에 편입했던 인텍플러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8,700원대 들어갔는데 네. 현재 한 34,75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장 초반에는 또 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맞아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두산 테스나를 쫓아서 인텍플러스가 아주 강하게 상승이 좀 들어왔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스나가 후공정의 이제 테스트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텍플러스도 2D, 3D 외관 검사 장비를 주로 이제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검사 장비 쪽, 테스트 장비 쪽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는 이제 분석 때문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인텍플러스도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좀 높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제 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어요. 윗꼬리가 이제 조금 달리면서 다시 이제 5일 2평에 좀 수렴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인텍플러스는 2가지예요. 이 검사 장비 쪽 이슈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 흐름하고 잘 또 맞아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후공정단에 3D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HBM 쪽에서도 이 검사 장비가 도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텍플러스를 뭐 HBM 수혜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내년이 돼서 삼성전자 HBM 생산 공정의 후공정 이제 검사 장비단에 이 외관 검사 장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이제 주가에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조금 꿈틀거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바닥에서 제가 워낙 뭐 28,700원이니까 워낙 이제 낮은 가격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구간도 사실 이미 거의 신고가를 넘어가거나 혹은 신고가 위치에 놓여 있는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4,000원 정도면 뭐 신규 접근을 하셔가지고 4만 원 정도까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해도 한 15% 정도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지금 정도 자리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다. 특히 후공정 쪽에 이제 패키징 테스트 이쪽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뭐 3D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있어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다라는 거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텍플러스는 워낙에 좀 저점에서 잘 들어와서 지금도 수익권에 있는데 지금 현 구간 34,000원 구간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공략한다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하루 만에 오늘장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소폭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목표가까지 당연히 홀딩이겠죠. 네, 아주 크게 급등한 건 아니지만 지금 한 4, 5% 정도 이제 수익권에 놓여 있는 상태고 어제도 제가 이 세포 치료제 시장 꼭 뭐 CAR-T 치료제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 치료제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큐로셀도 한번 언급드렸었고 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그다음에 NK맥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영국에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한 이제 신약을 허가를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급등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 크리스퍼 카스9과 관련된 유전자 가위 기술 가장 이제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기업이 툴젠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가장 먼저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아주 강하게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툴젠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젠이라든지 인트론바이오라든지 뭐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뭔가 좀 엮여 있는 기업들이 오늘 테마성으로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 치료제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는 트렌드잖아요. 비만 치료제가 한창 뭐 미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슈가 됐을 때 거의 한두 달 동안에 계속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후속주들을 막 찾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세포 치료제 쪽도 뭐 첨생법 개정안 이제 통과가 계속 좀 안 되고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 이 세포 치료제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이제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도 벌써부터 이제 꿈틀대는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 관련된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일본 쪽으로도 이제 수출할 가능성이 생기고 알츠하이머라든지 면역 치료제 쪽이라든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세포 치료제 그리고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줄기세포라든지 뭔가 이 세포 치료 기술은 원천 기술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막강한 핵심 기술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줄기세포 이제 파동이 한번 벌어지면서 이걸 모든 걸 다 규제로 다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커지는데 좀 한계가 좀 있었는데 이런 해외에서 나타나는 이슈긴 합니다만 국내 이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벌써부터 이제 움직인다라는 건 국내에서도 분명히 좀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단순히 그냥 일시적인 테마로 보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트렌드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큐리옥스 바이오 뭐 34,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뭐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27,700원이니까 이제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는 단계니까 뭐 37,000원, 34,000원 목표가까지 편안하게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목표가 34,000원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아까 전에 네. 반도체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가윤님이 반도체 죄다 윗꼬리를 달고 있네요라고 이렇게 댓글을 네. 남겨주셨거든요. 약간 이렇게 윗꼬리 달았을 때 또 매수 찬스로 사용해봐도 괜찮으니까 지금 그렇죠. 또 편입을 해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종목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두산 테스나도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기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 때 오히려 이제 두산 테스나는 CIS와 관련된 이제 좀 물량이 좀 늘어난다라는 분석과 함께 네. 어쨌든 OSAT 기업이다 보니까 내년에도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노공업 같은 기업들 원래는 리노공업이 정말 이제 뭐 속해 쪽에서는 대장 오브 대장이어서 시가총액이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뭐 압도적인 차이거든요. 2조가 넘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리노공업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같은 이런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소재단의 종목들 중에서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49,150원 현재가로 하나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원익 QNC하고 비슷하게 반도체 이제 소모성 이제 부품 소재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쿼츠, 파츠 이런 이제 소재들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분명히 좀 둔화됐어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게
감산의 어떤 그 혹한기를 맞았고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이제 적자가 나는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뭐 소재 기업들도 당연히 실적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머티리얼즈는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견조한 실적을 이제 좀 시현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업황 다운 사이클이 이제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4분기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한 3조 원 중반대까지 또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이제 4분기 때는 D램도 뭔가 이제 좀 회복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이런 소재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때부터 삼성전자 이제 P3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좀 시작했거든요. D램이나 특히 낸드 쪽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이제 감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쪽은 가동량이 이제 좀 가동률이 늘어나기 시작하려면 회복되려면은 시간이 분명히 좀 더 걸릴 거예요. 근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지금 가동률이 지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특히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지만 내년부터는 가동률 회복과 또 디램 가격 상승, 그다음 출하량 증가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실적이 좀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하나머티리얼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이제 반도체 종목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비교가 될 수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하고 한번 소재 기업하고 제가 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미 반도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월, 5월부터 이제 주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바닥에서부터 지금 한 거의 2배, 3배 가까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똑같은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는 기업이지만 얘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리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재 종목들은 HBM 이슈에서는 조금 이제 빗나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관심이 좀 멀어졌었는데 이렇게 이제 횡보 조정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이어지면서 물량에 대한 이제 소화도 충분히 끝났고 업황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이제 소재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원익 QNC라든지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리노공업이나 두산 테스나가 갑자기 이제 급등한 것처럼 다음 주에는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좀 전개가 좀 되면서 이런 소재 기업들이 한번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미리 좀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전략으로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4,000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동진 세미캠과 원익 QNC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움직이길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그 안에서 하나머티리얼즈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네. 목표가 58,000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반도체 종목이고요. 네. 26,450원에 TLB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이제 HBM 이슈 말고 네. 우리가 내년에 또 반도체 쪽에서 뭘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떠오르는 게 이제 DDR5, DDR4에서 DDR5로 이제 세대 교체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DDR5 수혜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 기판 종목들 조금 전에 아까 생추에서도 해성 DS 소개되는 것 같은데요. 이 기판 종목들이 뭔가 이제 다시 조금 들썩들썩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텍이나 대덕전자, 이 FCPGA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해성 DS도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TLB도 사실상 이 기판 관련된 종목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이수페타시스하고 비교를 해드리면서 뉴프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소개해드렸잖아요. FPCB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 이런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좀 강하게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TLB도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는 좀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메모리 모듈이나 SSD용 이제 PCB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이제 글로벌 기판 생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었어요. 근데 반도체 쪽도 IRA가 이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2차 전지나 배터리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 쪽도 철저히 지금 중국 쪽을 다 배제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저가 기판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기판 기업들 LG이노텍,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그리고 해성DS 이런 종목들은 전부 FCPGA에 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중저가 기판 쪽은 사실은 별로 설비 투자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TLB 같은 기업들이 좀 어부지리의 성격으로
중국 물량을 대신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올 한해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침체를 겪다 보니까 실적에 있어서 크게 이제 도드라지는 이제 흐름들이 못 나타났지만 내년에는 아마 TLB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 논리로 인해서 실적이 빠르게 전환되고 특히나 DDR5 전환과 관련된 또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DDR5용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기판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TLB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주가 상승의 이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TLB도 차트 보시면 거의 6개월 동안에 움직이질 못하고 박스권 행보를 아주 오랫동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행보 과정 이후에 주가가 한번 발산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도래를 했다라고 보고 오늘 한번 타이밍 공략을 한번 해보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연중 고점 3만 원 정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PCB 관련 기업으로 또 TLB를 오늘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만 원 터치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였고요. 두 번째는 TLB를 오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오후 1시에 스탁벅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에서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